일일 가족이 되어보는 신개념 매칭 서비스. 오늘 저랑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갈 의사는 정형외과 강진우 전문의입니다. 집이 아니라. 아, 집이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집이 아니라 집이 아니에요? 이쪽입니다. 아, 여기요? 네, 지하. 새로운 가족을 찾아간 곳은 저랑 잘 아는 반가운 형이 있는 곳인데요. 태극마크랑 관련이 깊은 사람이에요. 저기 누가? 네, 저분이요. 딱 봐도 저분이에요. 네. 옛날 형이에요, 옛날. 옛날 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 구독 서비스의 두 번째 구독자는 대한민국 펜싱 레전드 최병철 선수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오늘 하루 같이 있어요. 이제. 그래? 혹시 아프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다 말씀하시면 근데 제가. 엄청 많죠. 엄청 많으세요? 그러면은 딱 잘 찾아왔네요. 오늘 그냥 다 치료하세요, 그냥 오늘 딱. 오늘 가능한 거야? 오늘 다 네, 했어요. 오늘 다 치료해드릴게요. 제가. 공짜고 또. 네. 이 형 못 믿는 표정이네. 여기 어디죠? 여기는 네. 이제 내가 5년째 운영 중인 펜싱 가르치는 곳.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해 화려하고 섬세한 스포츠인 펜싱 꿈나무들을 육성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시합할 수는 없으니까. 응. 지금은 하기가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형, 내가 좀 준비했거든요. 뭐야?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펜싱 실력 안 볼 수 없죠? 찌르잖아요. 던지면 찌르는 거. 아프리카. 네. 못 찌르면 좀 약간. 못 찌르면 안 되는. 당연히 찌르지. 당연히 찌르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내가 칼을 놔야지. 칼을 놔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무조건. 갈게요. 하나, 둘, 셋. 이때 제가 더 긴장됐어요. 당연히 찌르지. 이번에 실패하면 내가 칼을 놔야지. 하나, 둘, 셋. 했어. 된다. 와, 진짜 신기하다. 뭐 이 정도야? 이렇게까지 들어가는구나. 와, 형. 와, 진짜 쑥 멋있다. 들어간다. 진짜 멋있어요. 잠깐 이제 눈 감고 할게. 눈 감고 할게. 눈 감고. 파프리카 없어, 이제.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형 집에 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 뭐 고치면서 또 안저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마침 의사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한번 봐주세요.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또 사실 그 핑계인데 자주 못 왔어요. 뭐 아주 그 프로그램 통해서 오늘 같은 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이 운동하는 거 막 키우셨어요? 아빠 엄마가? 그지? 아 진짜? 모든 시합을 다 오셨지. 아 진짜로 본인을 희생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키우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가 한 명 있으면 우리 뭐 모든 가족이 포커스가 그 선수한테 맞춰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형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도 자주는 못 가서 모임할 때. 네. 근데 5인 이상 못 모인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딱 걸려. 1년 좀 넘게 안 갔네요? 1년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에 뵀어. 뵀죠? 뵀죠? 근데 그 얼마 전이 언젠지 모르겠어. 아니 뭐 어디 안 좋으시고 그런 거 없죠? 안 좋으신데 응. 이제 통화는 하는데 네. 어깨 좀 안 좋으시고. 어깨. 어깨가 그런 거 완전 좋은 네, 건가? 제가 이제 어깨는 잘 봐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전라도 분이죠. 너 전라도 알아? 전라도 알죠? 전라도가 음식 맛이 유명해. 네, 백반. 아, 그러네요. 백반이 진짜 유명해요. 네. 음식도 그죠? 또 오랜만에 집밥 한번 먹고. 네, 가시죠. 가보자. 갑시다. 집밥도 먹고 부모님 건강도 챙기러 가죠.
메달이랑 트로피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 막 서랍에서도 나오고. 이 이쁜 분 누구예요? 오. 여기는 최병철이 엄마. 엄마예요? 우와. 와, 아니 어떻게 좀 일어나면서 신경이 꽉 눌리거든요. 침대는 어깨가 살짝 건드렸는데도 네. 아파요. 쏘는 거요. 제 어깨 쪽에 초음파를 이제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살짝 염증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예. 자, 어디 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 여기. 여기야. 네. 비밀번호가 네. 한참 헤매더라고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맞네요. 다행이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철이 왔어? 병철이 왔구나. 아이고 오랜만이다 병철이. 주먹. 어이구. 오랜만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의사님. 이렇게 보니까 병철이 형이 아버지 어머니랑 정말 닮았네요. 저희랑 오늘 하루 가족 해주실 거죠? 아니, 아까 들었는데요. 9월 달에 결혼하신다고. 아까 살짝 얘기했지. 아니,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청첩장 보냈는데 안 왔더라고요, 저희 형이. 갑자기 오늘 결혼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몇 년 사귀고? 기간은 7년이라고 치면 7년 동안 중간에 좀 헤어진 시기도 있어. 그래서 다시 만났다가 이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형 진짜 축하해요. 이제 어머니 뺏기는 거예요, 이제. 이제 어머니 뺏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뺏기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뺏기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아들 뺏기는 거죠.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잖아요. 네. 최병철 선수를 뺏기는 거예요. 요즘 뺏겨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요. 우리 아들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중심이 확실하니까. 중심이 맞죠. 네. 형, 진짜 결혼 축하해요. 이거 언제예요? 여기는 저 런던 올림픽 끝나고. 메달 따고 한영식을 해줬어요. 여기는 체대 다닐 때 졸업식 때. 이 이쁜 분 누구예요? 여기는 최병철이 엄마. 엄마예요? 네. 몇 년 전이에요, 엄마? 제가 43살 때. 43살 때예요? 네. 괜찮아요? 30몇 살 진짜 때. 예쁘신데요? 저때 진짜 이쁘셨지. 지금도 이쁘시지만 아이고 뭔 소리예요. 내 방은 근데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 나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저만 신기한 거 저 아니죠? 내 방에 김치냉장고 있잖아. 나 좀 당황스럽다.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내 방에 내가 김치냉장고가 있네. 형, 이거는 뭐예요? 여기. 저는 이제 메달. 메달들. 네. 트로피도 있고 뭐 메달을 진짜 많네요. 우와. 와, 아니, 어떻게. 이거 팔 수도 있는 건가요? 형, 이쁘게 해놔. 와. 아니 이걸 이렇게 결혼하면은 걸어놨으면은 결혼하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왜? 안 해놨어요. 방 하나를 가득 채워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여드려. 거기에 메달 땄을 때 전부 다. 쳐볼게요. 나 몰라. 신문들. 아빠, 엄마가 이렇게 모아놓던 거. 병철이 형의 짧지 않은 성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정성이 대단하세요. 운동이라는 게 저렇게 그 메달 딴다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12년을 올림픽 나가고 3번 나가고 땄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버지나 엄마나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병원 자주 가세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씩 약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골다공증도 네, 이제 올 맞아요. 나이가 그전에는 드셨고. 그런 게 없었는데
엊그제는 뭐 자동차에서 살짝 내리는데 뒤에 후진하다가 네. 이렇게 보니까 어깨가 여기가 어깨가 살짝 건드렸는데도 네. 아파요. 그럴 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형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 가벼운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저 어깨가 안 좋아졌어요. 해전근개. 회전근개 쪽에. 예,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아파요. 밤에 새로 1시에서 3시 사이 팍 쏘는 거요. 그냥 쏘아본다고 세게 쏘는 수 있고. 통증. 통증이 세다. 통증인데 마치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우사하는 그런 통증이 네. 오거든요. 네, 네. 저도 그런 느낌은 처음 해봤어요. 그 엑스레이만 찍어보시고 그 이상의 검사는 안 해보셨어요? 네. 웃고만 있던 의사 형이 이때는 이렇게 심각했네. 한번 서서 뒤로 네. 한번 이렇게 도셨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덜 아픈 쪽이잖아요. 여기는 안 예, 아프죠? 지금은 거의 한 이제 흉추 7번 정도까지 올라가시는데 네. 아직. 요거는 아직은 이제 네, 거의 요추 한 3, 4번 정도까지밖에 안 네, 올라가시거든요. 눈으로 봐도 차이가 딱 보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1등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꾸로 1등? 네. 1등 이렇게? 거꾸로 1등 하시고 이제 힘껏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네, 힘껏.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얼굴이 찡그려지잖아요. 그 말은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요? 네, 혹은 파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깨가 아플 때 저절로 낫게 짜고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심각해지면 어깨 관절을 아예 못 움직일 수도 있대요. 혹시 어깨가 아프다면 팔을 뒤로 돌려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제 힘껏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네, 힘껏. 이렇게 하고? 엄지를 펴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알아볼 수 있다니 기억해두면 좋겠죠?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란. 이야. 우리 의사 형들이 항상 준비성이 철저한데요. 볼수 오늘도 있거든요. 특별한 걸 준비했대요. 이건 좀 신기하다. 많이 신기하다. 제가 일단은 제 손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잘 되는지를. 오, 선생님 딸이에요. 네.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신기하다. 자, 이걸 어깨를. 자, 되면은 아니 글쎄 초음파 기계를 들고 왔더라고요. 신기하던데요? 요게 사실은 MRI에서 찍어도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요게 대전자라고 그래서 회전근개가 붙는 뼈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염증은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없다. 단순히 요 사이의 염증으로 인해서 어깨가 굳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정상 이제 초음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행이네. 예, 운동만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케이. 혹시 아버님도 한번 제가 봐드릴까요? 상 많이 저 허리가 여기 허리가. 자동차 세차 물 좀 뿌리고 네, 이렇게 네. 좀 닦는데 네. 닦고 나서 네.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좀 안 좋더라고. 네, 이제 아버지 그 허리를 좀 네.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쭉 올려보는 거예요. 네, 요 다리로 이렇게 찌릿한 통증 같은 게 나타나는지 저리는 것까지는 저리진 아니- 않는데 약간 불편하시죠? 그리고 한번 뒤로 돌아보시겠어요? 이제 나이 정형외과 전문이라 그런지 어머니 아버지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했을 때 다리로 저리는 통증이 있는지. 불편한데 여기. 네, 그쪽이. 여기. 네, 네. 이쪽은 근육 때문에 불편하실 수는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요런데 그래서 엉치나 이런 데는 괜찮으시죠? 네. 네. 이렇게 했을 때도 괜찮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단순 근육 염좌일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괜찮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예, 그런 치료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관절하고 관련된 통증이 있다고 하면 통증의 원인이 어떤 걸지 예를 들면은 이제 매일 하는 이제 자세라든지 동작에서 그런 원인이 좀 이제 찾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습관을 봐야 한대서
안방을 한번 봤는데요. 근데 침대가 없네요. 네, 침대 없어요. 침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침대를 좋아하는데 내가 못 사게 가지고. 허리가 아프면 침대가 나요? 그 아까 허리가 아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시면 사실 이렇게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침대 의자 생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 바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신경이 꽉 눌리거든요. 침대는 사실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척추가 그냥 가만히 곧바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침대가 제일 좋고, 사실은 바닥에서 앉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를 굽혀서 좌식으로 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무릎에도 안 좋을 뿐더러 더 허리에 압력이 가거든요. 근데 침대는 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침대에 그냥 앉아 있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허리에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침대 하나 사셔야겠네요. 그리고 허리가 또 안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뭐예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셔. 거의 매일. 매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기본으로 2시간씩 게임을 한다는 아버지.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병철의 형의 집중력이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진짜로 가장 허리에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아버님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평소에 앉는. 네. 평소 앉는 자세? 네. 평소 뭐 이렇게 네. 그 정도로 하죠. 네. 책상 앞에서 다 이렇게 앉지 않아요? 약간 숄더가 라운드 숄더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어깨가 지금 경직이 돼 있으세요. 조금 이제 굳어 있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조금 이렇게 더 펴야 되고 어깨는 더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머리가 앞으로 나와 계시거든요. 살짝 이제 머리가 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은 이제 훨씬 좋고요. 비교가 확실히 되네요. 아버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저도 거북목이라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단 정상적인 상태는 이쪽이 뒤통수라고 하면 이렇게 C자 형태가 살아있는 목이면 이거는 정상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마치 거북이가 얼굴을 앞으로 빼듯이 점점 앞으로 이제 굽어지게 되면 그거를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휘게 되면은 이제 뒤에 신경이 좁아지게 되고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요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팔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렇죠. 요 맞아요. 모니터 위치 때문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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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지금 모니터 위치가 조금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고 하면 점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될수록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런 선반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모니터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모니터 올리면 되는구나. 그 자연스럽게 모니터가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목을 완전히 위로. 펴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고요. 이제 허리에 아무리 좋은 자세로 앉아 있다고 해도 이게 1시간, 2시간이 되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버님 게임 하시다가도 이제 너무 집중이 되시겠지만 잠깐 일어나가지고 좀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시고 가서 뭐 물도 한 잔 드시고 다시 앉아서 하시면 그러면은 그게 훨씬 좋아요.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네. 의사 형의 장소리를 듣다 보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니, 저희 그러면 음식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 기대돼요. 또 어머니 또 전라도 출신이더라고. 전라도가 음식 맛이 유명해. 네, 백반. 그러네요. 백반이 진짜. 음식도 그죠? 또 오랜만에 집밥 한번 먹고. 네. 오 진짜. 네. 보여주세요 어머니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최병철 선수 방으로 갑니다. 김치 냉장고. 그러네. 김치가 주인인 방. 그러네. 제 방이라뇨. 김치 냉장고 방이. 이거 그죠? 김치 냉장고에 방을 뺏겨서 변철이 형은 서운한 눈치인데요. 전 어머니 손맛만 기대되더라고요. 아닙니다. 김치가 어떤 김치인지. 전라도 김치. 의사 형이 주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저도 따라갔습니다. 볼 게 없는데 주방에. 볼게. 이거 뭐예요? 그게 눈에 좋은 음식. 민들개. 민들레. 민들레. 계란. 아니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왔을 때 아. 눈에 좋은 음식이 뭐가 좋다고 해서 근데 왜 여기다 붙이신 거예요? 엄마 보고 해라. 저한테 하나. 아무래도 이제 여기 지금 주방에 해달라. 있으니까 그렇지. 다 좋은 부모님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다들 이제 비만하신 분은 없으시고 다들 이제 그러니까 비만. 네, 날씬하셔서 비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형도 날씬하시고. 저만 좀 배만 나왔죠. 어머니가 마른 체형이라 몰랐는데 숨은 뱃살이 고민이시래요. 원래 살 안 쪘었어요. 진짜 살 안 쪘었죠. 나이 54살부터 조금씩 갱년기로 폐경 온 뒤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르셨다가 살이 찌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 호르몬 문제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내분비 대사가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비만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젊을 때 신경 썼던 거에 2배, 3배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어머니처럼 갑자기 살이 쪘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갱년기라는 시기가 몸과 마음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라서 그렇대요. 별로 없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어머님은 반찬 하시니까. 네, 이거는 기본이지요, 뭐. 이거 뭐예요? 떡이에요. 아니, 떡이에요? 떡을 네. 얼려놓으신 거구나. 거기, 떡을 많이 드시는 건 아니시죠? 네, 하나. 아무래도 조금 탄수화물이 많다 보니까 네. 떡만 드시거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뜯은 쑥으로 만든 떡이랑 삶아둔 옥수수까지 냉장고가 가득하더라고요. 평소 어머니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챙겨 두신대요. 돌리고 있어요? 아니, 익었는데. 익었어요? 아침부터 딱딱한 호두를 까고 계신대요. 산지에서 올라온 좋은 재료들로 마주스를 만들어 두신대요. 많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이야, 영양 가득인데요? 배가 고픈가 봐, 여순자 씨가. 아니, 원래 이렇게 넣어요. 아, 예. 마주스만 마시며 허전하니까 떡도 한 덩이 곁들입니다. 마주스예요. 한 15년 됐어요. 이렇게 먹은 지가. 왜요? 너무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뱃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게 됐어요. 감자, 고구마 이런 매일 먹고. 탄수화물인 밥 대신 고구마, 감자, 떡을 조금씩 챙겨 두신다는데 어머니, 얘네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제 군데군데 좀 이제 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은 떡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 음식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약간 탄수화물이 좀 많은 식사보다는 조금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좀 늘리는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 옆에 위사형이 딱 붙어서 어떻게 드시나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아, 그거네요. 아, 참 다 드셨다. 이렇게 넣어요. 아, 돼지고기가 네. 잡은 돼지고기.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빼고 드시면 더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아, 여기. 건강에. 예, 이거 이런 거. 네, 네. 예, 조금은 넣어야지 맛이 나니까. 예. 김치찌개는 좀 쉬어야지요. 신김치죠. 예, 예. 그죠? 그다음에 너무 김치만 넣으면은 네. 아무 맛이 없잖아요. 네. 버터, 버터. 아, 버터. 네. 버터를 볶아요. 아, 이 정도. 네. 평소에 예. 음식을 조금 짜게 드세요? 조금? 조금요? 예, 조금 네. 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영철이 형이 송수천에서 집에 올 때면 꼭 해줬다는 소시지와 달걀 프라이까지. 귀찮게 하는 의사형이 옆에 있어도 어머니가 특답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아버지. 네. 먼저 드시고. 먼저 드시면 저희가 먹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거밖에 안 드세요? 예. 밥을 진짜 조금밖에 안 드시네요. 네. 좀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 그전에는 좀 먹었는데 소화 기능이 좀 썩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밥은 소식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하게 되면은 너무 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잖아요. 또 뭐 밥 먹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그만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치찌개 이따 먹어야 되겠다. 진짜 맛있는데요? 우와. 진짜 맛있. 진짜 맛있다. 최병철이 엄마의 솜씨. 그치, 이 맛이지. 이 맛이 진짜. 더 따뜻하게 해줄게. 괜찮아. 김치찌개 진짜 대박이지. 김치찌개 진짜 대박. 진짜요? 그런데 식사 중에 의사형이 계속 어머니를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멸치도 맛있어. 멸치. 다 먹었어요. 아 벌써 다 드신 거세요? 예. 아 빨리 드시긴 했네. 너무 빨리 드시긴 하네요. 네. 저는 이거 한 번 먹어가지고 이렇게 떠서 먹을 때 100번을 씹으라 그래가지고 사실 네. 100번까지는 안 씹어도 한 70번 정도 씹어요. 70분. 아 진짜로 대단하십니다. 밥을 빨리 드시는 분이 살도 많이 쪄요. 일단 빨리 먹게 되면요 위에 이제 음식이 들어갔을 때 버퍼링이 걸렸다가 뇌에서 아 내가 이만큼 먹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는데 버퍼링이 걸리는 동안 못 참고 이제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일단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약간 좀 살이 찌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몸의 체성분을 분석해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네. 몇 킬로 주죠 지금? 59kg. 61킬로 정도 드시겠네요. 아유. 여기까지 다 빼야 갑자기 왜 물건을 다 빼세요? 몸무게가 덜 나가라고. 네. 저도 주머니부터 확인하는데 체중계에 올라가는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50kg 맞네요. 맞아요. 네. 죄송했어요 아까. 어머니가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네. 체지방률이 상당히 높아요. 41.9kg고, 41.9kg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체지방률이 한 3, 4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41이시면 좀 높으신 편이시거든요. 아, 예. 결과 보고 좀 놀라셨어요. 설마 했죠. 얼마나 속으로 안 좋겠어요. 심란하지. 그죠? 살이 안 찌던 사람이 살이 이렇게 쪄니까 얼굴은 작아도 뱃살은 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높게 나왔다는 거는 조금 숨은 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겉으로는 날씬해 보이시지만 그렇죠. 내장에 지방이 내장 껴있다든지 지방. 그쵸. 예, 사실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면 빠질 것 같아서 바른 운동법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강 운동관리사.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저를 찾아오시는 40, 50대 중년 여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드니 살이 찌는 체질로 변했는지 생활 습관은 똑같은데 살이 찌기 시작했다. 보통 체격처럼 보이지만 점점 배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체성분 검사를 했을 때 복부에 지방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살이 찌는 위치가 달라진다는데요. 팔다리는 가늘지만 배가 나와 마치 거미와 같은 체형이라면 마른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은 경우 체중과 별개로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30% 이상이면서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이면 마른 비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은 겉보기에는 전혀 비만이란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비만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동반된 질환의 진단이 늦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호르몬 교란으로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는 관상동맥 석회화가 마른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만 좀 배만 나왔죠. 조금 더 빼시면 예,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예, 빼야 돼요. 평생 마른 체형이었지만 갱년기를 지나며 배만 나오는 마른 비만이 됐다는 어머니. 찌기는 쉽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면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을 겪잖아요. 네. 그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혈관 보호 작용도 있죠. 뼈 보호 작용도 있고 지방대사, 당대사 다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뱃살이 나오지 여자들은 뱃살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딱 폐경이 되고 나면 남자를 훨씬 앞질러요. 그래서 특히 그 시기를 겪으시거나 그 시기를 지금 겪으셨던 분들은 그런 병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갱년기. 특히나 이 시기의 여성들은 대사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등 온몸으로 나이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찌기 시작하는 살도 갱년기의 적인데요.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변화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호르몬 불균형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비만이 오게 되면 고혈압이 생길 확률도 높고,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이제 그 어쨌든 지방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TG만 오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LDL이나 안 좋은 이제 콜레스테롤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비만은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대사증후의 위험도가 높아져 건강까지 위험합니다. 왜 하필 갱년기냐? 그 이유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을수록 적게 분비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지방분해, 지방 축적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내 의지와 다르게 살이 잘 찌게 되는 거죠. 여기 갱년기 이후 갑자기 체중이 증가해 고생 중인 분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 편하네. 수시로 이렇게 눕게 된대요. 걷기도 좀 힘들고요. 특히 이제 계단 오르내릴 때 가장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가. 살이 찌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늘고 있고요. 자다가 이제 살찌니까 팔다리가 저려서 가끔씩 한 번씩 자다 깰 때가 있어요.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자주 이렇게 가끔씩 누워요. 행동도 굼뜨고 동작도 느리고 살찌니까는 그냥 자꾸 눕는 게 좋고요. 마음과 다르게 자꾸만 무거워지는 몸. 살찌기 시작한 시기가 있다는데요. 2, 3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60kg 대에서 80. 2년 사이에 20kg이라니. 너무 갑자기 쪘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이렇게 잡혀요.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몇 년 전부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폭식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덜 먹어야지 하다가도 또 집에 있으면 어떨 때 할 일 없고 이럴 때 먹을 걸 과자라도 이렇게 주섬주섬 먹고 있어요. 그냥 있으면은 허하고 좀 뭐 허전하다 그럴까요? 식욕을 참을 수 없어 하루 종일 간식을 달고 사니까 매일매일 소화제를 먹는 게 하루 일과가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속도도 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처음엔 좀 잘 되더니만 이제는 병원에서 뭐 검사하고 이러니까 딱하니 뭐 특별한 이상은 없고 그냥 운동 잘하고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온몸이 아프니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싶은데 전부 정상. 갱년기 증상과 함께 찾아왔다는 체중 증가와 몸의 이상들. 이대로 기다리며 괜찮아지는 건가요?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진 것만으로 건강이 위험해진다고요? 몇 년 전부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폭식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식욕도 호르몬 불균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가 차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다시 뇌로 보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많이 먹었다.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렙틴 호르몬은 음식 섭취를 줄이게 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만감도 느끼게 해주고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니까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에는 바로 호르몬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호르몬이 균형이 깨져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면은 뇌가 그 렙틴 호르몬에 둔해져서 반응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우리 호르몬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적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네요. 너무 어렵네. 이 균형이 무너진 렙틴 호르몬을 바로 잡아줄 방법은 바로 우리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영랑 씨는 무려 36kg를 감량했대요. 동료들하고 이제 고기 파티, 술 파티, 배가 불러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살이 찌는, 근데 저는 몰라요, 살이 찐지를. 90kg 정도 나가고 청바지 사이즈가 36 정도 입었어요. 뚱뚱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좀 폐활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가까운 거리도 숨을 헐떡이면서 걸었고 혈압도 높았고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이제 당도 좀 있었고 많이 있었죠. 출산 이후 꾸준히 증가한 몸무게는 참을 수 없는 식욕에 더 늘었고 갱년기를 지나며 건강도 빠르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점핑 운동입니다. 땅에서 뛰면 체중을 고스란히 내 관절이 감당해야 하지만 트램폴린 위에서 뛰면 매트가 충격을 흡수한대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요. 트램폴린 점프 동작은 쉽고 재미도 있지만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고 이제 하기도 싫었고 지금은 이제 옛날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한 결과 무려 36kg나 빼는데 성공하고 혈압, 거지혈증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대단하죠? 다이어트하고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어요.
체중 감량의 또 다른 비법은 철저한 식단 관리입니다. 채소와 지방이 적은 식품을 먹은 지 2년 정도 됐어요.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싫어서 이렇게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은 장바구니라는데 고열량, 고칼로리 음식 위주에서 채소와 고기, 생선을 골고루 담은 균형 잡힌 식재료로 바뀌었네요. 자세한 건 제가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한국 사람들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밥에 잡곡을 좀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주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공급해서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둔 쌀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지방이 적은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살은 찌지 않고 근육은 만들어지는 더 좋은 영양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식욕 억제와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와일드 망고입니다. 손에서 놓지 않던 물병의 정체, 바로 와일드 망고를 탄 물인데요. 살 빼려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건강한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자, 하루에 필요한 물은요, 자신의 체중에 곱하기 30을 하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하루의 물의 양이 나옵니다.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촉진, 공복감 완화 등에 도움이 되는데요. 누구나 다 알지만 물 마시기 쉽지 않아요. 오영란 씨도 원래는 물을 싫어했대요. 원래 습관적으로 물을 안 먹었었는데 이렇게 물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와일드 망고예요. 맹물보다 훨씬 좋고 새콤달콤하니까 맛있어서 먹게 됐어요. 물 마시기를 너무 싫어해서 억지로 마셔야 했다는데 와일드 망고 종자 추출물 덕분에 물 마시기가 조금 쉬워졌대요.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올려줘서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와일드 망고를 섭취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허리 둘레는 약 5인치 정도 줄었고요. 체중은 12.8kg, 체지방은 6.3%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일드 망고는 아프리카 한 부족이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고 혈관도 건강해서 그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하다 발견했다는데요. 과육이 아니라 씨앗에 든 성분이 효과가 있대요. 씨앗에서 추출한 물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 성분이 뭐죠, 선생님? 모영란 씨가 다이어트하면서 도움을 받으셨다는 와일드 망고. 실제로 10주간 와일드 망고를 섭취한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 렙틴 농도는 낮아지고 아디포넥틴은 증가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와일드 망고가 렙틴 분비량을 조절해 렙틴 정환성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아디포넥틴의 증가입니다. 아디포넥틴은 비만과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여겨지는데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디포넥틴이 증가하면 우리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와일드 망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엘라그산도 들어있다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엘라그산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와일드 망고 종자에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엘라그산이 메꿔주게 되고 여기에서 불균형했던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우리 몸속에 필요 없는 나이살들이 쌓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리그난도 들어있으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지방분해 촉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게 필요하고요. 하루의 권장량은 300mg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이렇게 하면은 더 해요. 서로 어깨 당겨주기 해요. 어깨 당겨주기. 어깨 당겨주기 하는 아, 거죠. 이렇게 서로 뭐 재활 치료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재활 치료를. 네. 평상시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걸으세요? 빨리 걸으면 45분, 50분. 45분? 네, 늦으면 딱 1시간. 이제 원래 가는 코스를 계속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저 빼고 언제 저렇게 산책을 가셨어요? 네, 진짜 예쁘다. 사실 뛸 수 있으면 뛰는 게 더 좋은데 사실 그러다가 관절이 또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버님도 이렇게 이제 팔도 같이 이렇게 예, 그러시면 더 좋고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하고. 어깨 스트레칭도 이렇게도 같이 하고. 네, 이렇게도 하고 그러시면서 걸으시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네. 어떤 스트레칭이 있냐면 큰 근육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팔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어깨 요 동그란 뼈가 아예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약간 아버님은 예. 이게 뭐냐면 팔꿈치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깨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어깨를 여기에 팔이 이렇게 뒤로 갔다가 전체적으로 크게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배우셨으니까 네. 가시면서 한번. 네. 네. 자, 얼마나 잘 이해하셨나. 네. 이렇게 옆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예, 예. 팔을 이 팔을 요렇게 요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예. 요 손을 아니, 이용해서 엄마.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아니, 또 이렇게. 네. 아니 이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펴보세요. 핀 상태에서 요렇게. 네. 요 팔을 이용해서 요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팔을 요렇게 구부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어. 됐어요. 여기 당겨져. 그렇지. 그래, 성정은 알지. 네. 이게 사실은 어깨 굳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요. 네. 이거 처음 해보신 거예요? 아니, 아이고, 왜 안 하겠어? 아니, 처음 하셨는데 뭘? 아니, 갑자기 얼어서 그래요.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잘 제가 할게요.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가끔 저 엄마랑 배운 건 운동했는데 바로바로 알려드렸는데 복습해야 안 잊어버려요. 어머니, 오늘 배운 스트레칭 잊지 말고 자주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걸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네. 스쿼트 동작 있잖아요. 런지, 이런 런지. 네, 런지 네, 네.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네. 걸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이렇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는 대퇴사두근 근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잘 안 키워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힘이 들어가게. 사실 네. 이렇게 하는 허벅지. 동작보단 여기서 일어날 때 힘이 들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허벅지. 일어날 때. 아 근데 네. 지금 아버지가 뭐냐면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일자로 내려가 일자로 쭉. 아. 이게 딱 직각이 네. 돼. 보면은 근육이 엄청 좋잖아요. 이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엄마 봐봐요. 무릎이 이 앞으로 오면 안 돼. 봐봐요. 네. 앞으로 오면 안 된다고. 네. 여기서 그냥 내려가요 밑으로. 네. 갑자기 고칠라, 아이고, 미쳐 죽어, 내가. 안 돼. 여기 네. 무릎 굽혀. 아이고. 지금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못이야, 오늘 이게. 그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은 요까지만 하고. 예. 운동 잘하는 아들 말고 새로운 아들들과 하루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 의사분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니까 이제 뭐 생각지 않았던 것도 좀 도움이 됐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더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가릴 건 가리고 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생활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뱃살이 좀 쪄가지고. 내가 먹는. 전혀 상관없어. 곁에서 하루를 지켜보고 준비한 어머니를 위한 선물. 고민되는 뱃살 꼭 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버지는 모니터 높이를 높여서
어깨 안 아프게 컴퓨터 사용하세요. 함께하면 건강해지는 의사가 온다. 여러분도 건강을 구독하시겠습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죠. 그 머리카락을 내린 사람이 상호고 저 올린 사람이 동생 상민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야라고. 그거 안 돼. 방송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우영한 선생님이네. 저 작은 어머님하고 작은 아버님보다 제가 더 몸이 안 좋아요. 아니 뭐 적당히 먹으면 나쁠 거 없는데. 하루에 3-4개는 적당히. 환각 성분도 좀 들어있어요. 약간 좀 우리 저. 근데 이제 비교적 보니까 좀 짠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세계 1등이에요. 먹으라는 거지, 뭐 말라는 건지. 의사 말을 잘 들으면 오래 사는데 의사 따라하면 빨리 죽는다는 소리. 그래서 송탁트인데 내일 아침 일찍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와. 보는 거냐? 자꾸만 헷갈리게 해. 간 보지 마라. 간 보지 마라. 채널 A